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강의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명상을 이제 실습을 하고 있는데, 실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는 명상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가? 이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명상인가? 이해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길지 모르겠는데, 명상에 대한 큰 구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명상은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죠? 여러분 아는 명상 어떤 거 있을까요? 뭐 만트라 명상, 자해 명상, 동작 명상, 먹기 명상, 걷기 명상, 춤 명상. 요즘에는 뭐 이름만 갖다 붙여도 다 명상 같은, 그게 돼요. 근데 모든 명상은 딱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냐? 하나는 집중하는 명상이고, 하나는 통찰하는 명상이에요. 세상에 아주 수억 개의 명상이 있겠지만, 그 수억 개의 명상을 딱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집중하느냐, 통찰하느냐. 이걸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표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명상의 종류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집중하는 명상과 통찰하는 명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걸 왜 굳이 설명드리느냐? 목적과 방향이 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명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두 개 다 못 이뤄요. 집중 명상은 간단해요. 한 가지 대상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대상이란 뭐냐면은 제가 지난번 언젠가 강의에도 설명해 드렸는데 명상에서의 대상은 알아지는 것을 대상이라고 합니다. 알아지는 것. 예를 들어서 소리가 들려요. 소리를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대상이에요. 맛을 느껴요. 맛도 대상이에요. 그죠? 몸의 감각이 경험돼요. 또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지는 걸 대상으로 하는데 이 대상을 굳이 몇 가지냐라고 구분한다면은 6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보이는 대상, 냄새 맡는 대상, 들리는 대상, 맛을 느끼는 대상. 그죠? 하나, 둘, 셋, 4개 했죠? 몸의 감각의 대상. 5개죠? 우리 몸이 경험할 수 있는 대상은 5개예요. 거기다가 마음의 작용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알아차림의 대상은 뭐냐? 대상은 몇 개냐? 6개예요. 이 6개 중에 한 가지만 보고 있어? 그러면 집중 명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작 명상이라고 있어요. 막 춤을 춰요. 그때 몸의 동작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 이건 뭐예요? 집중 명상이에요. 한 가지 문구를 계속 반복하고 암송하고 있어. 뭐예요? 한 가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집중 명상이에요. 마찬가지로 호흡만 계속 보고 있어. 이것도 역시 집중 명상이에요. 간단하죠? 구분은 한 가지만 보고 있어. 그러면 집중 명상이다 라고 보면 돼요. 반대로 통찰 명상은 모든 대상을 관찰해요. 그러니까 대상이 몇 개라고 했죠? 6가지라고 했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몸과 마음이에요.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게 통찰 명상이다 라고 보면 돼요. 집중 명상은 관념을 키우는 명상이다 라고 합니다. 자, 관념을 키우는 명상이나 어떤 거냐면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우주를 빛으로 가득 채울 수도 있어요. 마음으로. 그게 실제예요? 진짜예요? 아니야. 그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관념의 작용이다라고 보면 돼요. 좋은 마음을 계속 내가 품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좋아지는 거예요. 관념의 작용을 활용하는 게 집중 명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찰 명상은 관념을 보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실제를 보는 명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나중에 기초적인 훈련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제가 강의가 다 끝나면 조금 더 심화된 강의를 좀 해드릴 텐데요. 관념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팔리어로는
판야띠라고 합니다. 판야띠. 그리고 실제를 빨아맞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엇을 관찰하고 있느냐,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키우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명상이 구분되는 거예요. 통찰 명상은 뭐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아, 이 말 어려워요. 있는 그대로. 예. 하면서 조금씩 이해시켜 드릴게요. 우리는 무엇을 보건, 무엇을 경험하건 거기에 이야기를 만듭니다. 그건 관념의 적용이에요. 하지만 이야기 만들지 않고 그대로 경험해. 그건 실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또 집중 명상은 나를 잊는 명상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효과가 있어요. 집중을 한다면 여러분이 아주 재미난 드라마를 보고 있어. 계속 그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 속에 내가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죠? 그 긴장감, 어떤 재미, 유머 이런 거에 빠져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나를 잊어버려요. 내가 몸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또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잘 몰라요. 예, 그냥 드라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재미에 훅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 명상의 효과가 이런 거예요. 뭔가에 빠져서 나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명상은 어쨌든 집중이든 통찰이건 우리에게 좀 편안함, 행복감을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건데, 나를 잊어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에 몰입을 하고 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마음에 걱정, 근심, 불안 이런 게 안 올라와요. 그러겠죠? 그래서 그 일을 하는 동안에는 마음이 불편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 일에 더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집중 명상의 효과예요. 여러분 중독에 빠진 사람들, 도박이나 알코올이나 뭔가에 빠져 있으면 왜 그렇게 되느냐? 내가 갖고 있는 괴로움에서 좀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거를 찾게 되는 겁니다. 예. 집중 명상의 효과는 한 곳에 몰입을 해서 나를 잊어버리는 거다. 그래서 조금 더 행복해지는 거다. 그 원리를 활용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통찰 명상은 어떤 거냐? 나를 지니는 명상이에요. 완전 다르죠. 예. 집중 명상은 한 곳에 몰입을 해서 나의 몸과 마음이 뭐 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리는 명상이라면, 통찰 명상은 내가 몸과 마음이 뭘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 예. 그래서 여러분 계속 나를 자각하고 있어야 돼. 그게 통찰 명상이에요. 그곳에 빠져가지고 나를 잊어버려? 그러면 통찰 명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 명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좀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그다음에는 집중 명상은 일시적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돼요. 명상을 하는 동안에는 명상에 몰입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번뇌나 고통으로부터 좀 해방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안정감, 평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명상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마음은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여러 번뇌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 명상은 근원적인 마음의 변화를 주는 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효과를 주는 거예요. 우리 재미난 드라마 보고 있을 때 행복해요. 너무 재밌다. 너무 행복하다. 드라마 끝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내일 또 출근해야지. 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건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생각 올라오는 거예요. 비슷한 겁니다. 그죠? 집중하고 있을 때는 거기서 살짝 벗어나 있는데, 다시 집중이 깨지면은, 또 고통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집중 명상이에요. 제가 화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해 드리는데, 반대로 통찰 명상은 이런 거예요. 일시적인 게 아니라, 근원적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통찰 명상이다라고 하면 돼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하면은 여러분 힌트를 얻으셨어요? 제가 강의하고 있는 마음 챙김, 마인드풀리스가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집중에 가까울까요? 통찰에 가까울까요? 이걸 구분시키기 위해서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마음챙김 명상은 통찰 명상입니다. 통찰 명상. 예. 마음챙김 명상의 모체가 뭐예요? 윗바사나 명상. 그죠? 윗바사나 명상은 통찰 명상이에요. 한 군데 몰입해서 마음을 편안하고 고요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 자신을 계속 자각해서 근원적으로 이해해서 근원적인 고통에서 벗어나는 명상. 그게 윗바사나 명상이고 그에 약간의 이제 개량화된 명상이 마인드풀리스 마음챙김 명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방향이 좀 달라요. 그죠? 자, 이런 거예요. 잡초가 자라고 있어요. 잡초가 자라고 있는데 잡초에다가 무거운 돌을 얹어놨어. 꽉 눌렀어요. 자, 그럼 이 잡초가 자랄까요? 못 자랄까요? 잘 못 자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잡초가 죽을까요? 글쎄요. 그렇게 잘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눌려있는 잡초가 못 자라고 있다가 내가 이 무거운 돈을 치웠어요. 그럼 이 잡초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자랄 거예요. 다시 이 풀은 자라게 될 거예요. 그렇죠? 네. 집중 명상의 원리는 이와 유사해요. 잡초는 뭐냐? 이 풀은 뭐냐? 마음에 우리의 번뇌, 고통, 괴로움 이거를 무거운 돌로 꾹 눌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네. 잠시 동안이라도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통찰 명상은 어떤 원리냐? 풀이 자라요. 이 풀을 건들지 않습니다. 건들지 않고 어떻게 해요? 관찰하는 거예요. 계속 관찰해서 이해해 보는 거예요. 아, 이 풀이 하룻밤 자니까 조금 크네. 오, 비를 맞으니까 쑥쑥 크네. 햇빛을 쬐니까 좀 단단해지네. 풀을 근원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풀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통찰 명상의 원리다라고 봐요. 그래서 명상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 가장 수승한 명상을 통찰 명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가나선 명상, 그건 뭘까요? 그거는 지관 명상이라고 그래요. 집중과 통찰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저는 가나선 명상을 그냥 뭐 짧게 한 10일 정도 체험한 것밖에 없어가지고 잘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해 드리긴 어려워요. 하지만 집중과 통찰이 같이 있는 명상이다. 그래서 뭔가 화두를 들고 화두를 깨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